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오, 오리지널 드라마 오랜만에 한 편 우와. 소개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불만. 아, 다음에 볼 거? 한번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나온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제목은 어둠 속으로라는 작품이에요. 프리즘 얘기하는. 그렇네. 연결된다. 갑자기 빛으로 나왔다 다시 어둠 속으로. 이 드라마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아마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드라마라 보신 분들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처음 나온 그 벨기에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그래, 벨기에더라고. 그래서 엄청 언어가 특이하다. 프랑스어예요. 그 메인 그 언어가 프랑스어고 오. 되게 짧은 시리즈예요. 그 마치 우리가 킹덤 볼 때처럼 6편짜리 짧은 드라마라서 하루 날 잡으면 후딱 볼 수 있어요. 6편 그래서 괜찮다. 일단 뭐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원작이 SF 소설이 있는 원작이 있는 드라마고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호. 그래서 주인공 이렇게 한 명의 원탑 주인공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가장 어쨌든 비중이 중요한 캐릭터가 실비라는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실비. 그린다. 책디는 오늘도 가게도를 씁니다. 가게도를 네, 헷갈릴 것 같아요. 실비라는 이 여자는 전직 군인이고 이제 어떤 일종의 사연이 있어서 모종의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요. 근데 이 실비가 탄 비행기에 갑자기 한 이탈리아 남성이 타면서 어떤 사건들이 다 시작이 돼요. 이 이탈리아 남성 이름 테렌치오고요. 네. 나토 소속 직원이었던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고 테러인가? 테러범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빨리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협박을 해요. 뭐야? 그래서 되게 갑작스럽게 그 비행기에 일부 타고 있던 인원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이륙을 하면서 모든 스토리가 출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비행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타고 있어요. 뭐 승무원도 있을 거고 조종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승객들도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뭐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비행기에 같이 탄 채로 위험한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테렌치오의 주장은 태양을 피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 비행기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태양을 피해?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못 달려. 원래는 그래서 어둠 브뤼셀에서 속으로구나. 그래서 어둠 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로 갔어야 되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서쪽으로 경로를 바꿔서 가게 되는데 이 테렌치오의 주장에 따르면 무슨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빛에 닿으면 사람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태양빛에 닿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아직 브뤼셀은 밤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기 전에 먼저 서쪽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참신해서 저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참신하긴 한데 비행기 연료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도망만 가는 거. 그렇죠. 비행기가 계속 그러면 하늘에 언제까지 떠 죽을 있어. 때까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시간에 쫓기면서 중간에 어딘가에 내려서 연료와 식량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현상을 어쨌든 계속 달릴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런 규명을 일이 해야지.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테러가 아니었네요, 그럼? 테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SF네, 반대로 SF. 목숨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서 그 너네도 살려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치. 들어와서 누가 그 소리 해봐. 당연히 병원 가세요라고 하지. 그래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SF물이죠. SF물이고 아포칼립스인 거예요. 다른 지구의 곳곳에서 이미 해를 맞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 죽어 그냥 쓰러진 것도 충격적이에요. 아니고. 그냥 즉 쓰러져서 죽어요. 뭐 피해가 나와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뭔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상을 일으켜서 다 죽은 건데 이 비행기라는 되게 한정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을 때 그치. 불보듯 뻔하죠.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극한의 공포를 다룬 그래. 작품들은 이거 기존에 회색 인간 같네. 많이 있었고요. 그냥 일종의 사람을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러네. 환경에 몰아넣어놓고 공동시켜. 무슨 일이 일어나. 사고 실험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한 편마다 그 인물들에 대한 전사와 이제 어떤 행동의 이유들이 이제 펼쳐지는 어떤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 실비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 출신이어서 헬기를 몰았던 조종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테렌치오가. 그래서 조종사가 한 손을 다쳐요, 그때 싸우다가. 그래서 이 실비가 얼떨결에 조종관을 잡게 되는 거예요. 도와서 그 조종사를 도와서 둘이 같이 이제 비행기를 끌고 가면서 비행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타고 있는지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예를 들면 정비사
출신, 그래,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어야지. 야코프 그런 사람 있고, 다행이야. 그다음에 어떤 노인을 이제 도와서 탄 간병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의사 의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연, 비밀스러운 사연을 가졌지만 뭔가 정의로운 듯 어떻게 보면 양아치, 이게 양아치란 말 좀 양아치. 그렇죠. 조폭 같기도 한 이런 양아치라면 인상을 조폭이야. 풍기는 아야즈. 그러니까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약간 되게 조폭 같아요. 뭔가 그런 약간 어둠에 담그고 있는 사람 같은 인물.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맨날 이제 이렇게 막 SNS로 올리면 핫한 그런 인플루언서 친구도 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인물을 타는데 그래서 서로 극한의 상황에서 인종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어두운 일, 이렇게 뭐였지? 매춘이나 마약 밀매나 이런 어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은 같이 타기 위험하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놓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착륙했을 때 또 새로 거기서 만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까지 개입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이 엄청 위태로운 거야. 아슬아슬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우리 전체인 사람들한테 위협이 가는 인물이다라는 거를 서로 일종의 재판을 마피아, 한다거나, 마피아네, 마피아. 서로 얘를 쫓아내야 된다, 말아야 그러니까. 된다 의견을 나름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민주적인가 싶은 그러게요. 거죠. 같이 투표를 해서 얘는 버리고 가, 비행기 안 태워. 그럼 그 사람은 꼼짝없이 해가 뜨면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로 뛰어서는 태양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생명과 자기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서 서로를 막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인간의 본성과 그래. 감정들이 이런 장르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과학적으로는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설정만 줘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이 어쩌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치. 인간의 욕망 문제지 이거는 이쯤 되면. 그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팬데믹 같은 SF 소설에서는 이 정교한 설정만큼이나 그 상황 안에서, 일종의 실험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더욱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비슷한 것들이 생각이 나네. 로스트 같은 미드도 그렇고. 그쵸, 딱 그게 전 연상이죠. 설국열차. 그렇죠. 극한 비슷하죠. 상황에서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코로나19 같은 거는 죽음이랑 연결된 공포잖아요. 가장 극한의 공포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공포를 견디면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기심을, 누군가는 갈등을, 누군가는 연대를 다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생존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가식을 부릴 수 있었던 거죠. 포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여유가 없어졌을 때 너무 쉽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를 좀 여실히 느꼈던 것 같고, 올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죽음, 그 다음에 그런 보편적인 것들, 인간한테 시간, 아니면 하다못해 추위나 질병, 이런 것들도 부자라 가난한 사람 피해가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피해가지 않고 이제 겪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결국은 개별적인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비행기, 태양이 주는 그 공포가 보편적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행동 결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무섭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할 수 있고, 실제로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사실은 조금 메타포 같기도 해요. 우리 인간한테 보편적인 어떤 상황, 공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나는 코로나 끝나면 봐야겠는데. 왜? 너무 지금 상황에 너무 대한 딱 1대1 대응이기도 해. 그래서 무서울 것 같아 보면서. 참고로 현실적 공포. 시즌2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왜냐면 조금 했는데. 떡밥들을 던져주면서 끝났거든요. 아직 그래서 해결을 시즌2에서 못하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 안에 인물 중에 지금 오지님이 대입할 만한 인물이 있나요? 저는 제가 대입한 건 아닌데 되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인물이 이제 자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라는 누구냐면 러시아 여성인데 아이를 데리고 타요. 근데 아이가 선천적으로 폐 질병이 있어서 아이고. 이 여자가 엄청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모스크바의 수술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다음날 아기를 거기 살릴 수 있는 가려고 수술을. 했구나. 근데 그러다 이 비행기가 가니까 아이고. 나중에 태양이고 뭐 못 믿겠고 나 얘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런 그런 식의 어떤 막 절규를 해요. 네. 지금과 너무 비슷한 게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실제로 진짜 그쵸. 위급한 상황에 수술을 앞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수술이 먼저다. 감염 뭐 위험이 있겠지만 수술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병상도 모자르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래요. 이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진짜 지금 불안할 상황이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위중하신 분이 있을 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마지막 모습을 못 보고 제대로 보고. 그래. 임종이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들. 그랬을 때 내가 자식이면 나 괜찮아. 코로나19 감염돼도 보고 나 되니까. 엄마 한 번만 더 볼래. 이런 마음이 막 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마음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제가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나라면은 지금 이 중에 MBTI 해보세요. 이런 어떤 코비TI.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 한번 대입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나라면 나라면 진짜. 당신이라면 어떤 인물처럼 행동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책플릭스.